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 예능계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한 사건을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JTBC의 최강야구와 장시원 PD의 불꽃자구 사이에서 벌어진 법적 공방입니다. 과연 불꽃자구는 정말로 제작을 멈춰야 하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프로그램 하나의 문제를 넘어 한국 방송계에서 창작의 자유와 저작권의 경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강야구를 연출했던 장시원 PD가 JTBC를 떠난 후 자신이 직접 만든 불꽃야구를 공개하면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시청자들은 두 프로그램이 너무 닮아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JTBC 측은 이를 근거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JTBC는 장시원 PD와 스튜디오 시원이 계약 조건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요지는 최강야구의 저작권을 침해한 2차 저작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 위반과 저공리, 교화의 위반과 저작권 침해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으로 불꽃야구는 일시적으로 숨통을 트게 되었지만 여전히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묻습니다. 정말로 이 프로그램은 최강야구의 복제판인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원이 단순히 형식적 유사성을 넘어서 창작의 본질적 차이를 어떻게 해석했느냐입니다. 불꽃야구는 단순히 야구를 소재로 한 예능이 아니라 실제 프로 출신 선수와 아마추어가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경쟁 리그로 정의됩니다. 반면 최강야구는 JTBC가 보유한 브랜드와 연출 시스템 안에서 제작된 포맷 예능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별개의 창작물로 인정받은 것이죠.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프로그램의 생사를 좌우하는 결정이 아닙니다. 한국 예능계에서 독립 제작자가 방송사와의 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의 창작 자유를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방송사들이 포맷을 독점 자산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점을 제시한 셈입니다. 이 때문에 PD 업계는 물론 방송 제작자들 사이에서도 이번 판결 결과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은 앞으로 예능계의 구조를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JTBC가 포맷 보호를 명분으로 제작을 막으려 했다면 장시환 PD는 창작자의 권리를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창작의 본질적 차이를 근거로 후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완전한 승리일까요? 아니면 잠시의 숨고르기일 뿐일까요?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JTBC와 장시환 PD 사이에 있었던 계약의 실제 내용을 하나씩 짚어보며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불꽃자구 논란의 본질은 결국 계약에서 출발했습니다. JTBC와 장시환 PD 사이에는 최강야구 제작 당시 맺은 계약이 존재했습니다. JTBC는 이 계약을 근거로 장시환 PD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포맷의 프로그램을 일정 기간 내에 제작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의 세부 조항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훨씬 복잡했습니다. 우선 JTBC 측은 장시원 PD가 최강야구 시즌 2, 3이 끝나기 전까지 유사한 콘셉트의 프로그램을 제작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최강야구의 본 방송이 모두 종료된 상태였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계약상 반경 중복이나 경합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웠던 것이죠. 따라서 법원은 계약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계약서에는 포맷의 독점권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었습니다. 방송계에서 흔히 사용하는 포맷이라는 개념은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 진행 방식, 편집, 구조, 캐릭터 구성 등 다양한 요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법적으로 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장시환 PD가 JTBC를 떠난 뒤 유사한 스포츠 예능을 만든다고 해서 바로 계약 위반으로 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흥미로운 이유는 장시환 PD가 JTBC 시절부터 최강야구의 핵심 연출자로서 프로그램의 톤과 구조를 만든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토대로 새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었고 JTBC 측은 이를 자신들의 저작물 도용으로 본 반면 법원은 창작자의 연속적인 발전 과정으로 해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JTBC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불꽃야구의 제작 및 방영을 일시 중단시키려 했습니다. 그 결과 일시적으로 콘텐츠 업로드가 멈췄지만
본안 소송에서는 가처분이 해제되며 장시환 PD 측이 다시 자유롭게 제작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방송사와 독립 제작자 간의 힘의 균형이 다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JTBC의 법적 논리였습니다. JTBC는 단순히 프로그램이 비슷하다는 감정적 주장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일한 연출 방식과 캐릭터 구조 경기, 구성 방식이 JTBC의 포맷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의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받을 수 없고 오직 구체적 표현만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된다는 저작권법의 원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이 판결은 앞으로 방송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만약 JTBC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향후 PD나 작가가 방송사를 떠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한번 참여한 프로그램의 형식적 유사성만으로 창작의 자유가 제한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장시원 PD의 승리는 단순한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독립 창작자 전체의 자유를 지켜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JTBC 역시 완전히 패배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방송사들은 향후 계약서의 포맷 보호 조항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PD들에게는 또 다른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장시환 PD의 사례가 선례로 남는다면 방송사와 제작자 사이의 계약 구조가 전면적으로 재검토될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번 분쟁의 핵심은 누가 진짜 창작자인가 라는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방송사가 자금을 대고 브랜드를 관리하더라도 콘텐츠의 본질적 아이디어를 만든 사람이 PD라면 그의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 바로 장시환 PD와 불꽃야구가 서 있습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본격적으로 저작권 쟁점이 어떻게 다뤄졌는지, 그리고 법원이 아이디어와 표현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해내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작권 쟁점은 이번 불꽃자구 사건의 가장 뜨거운 핵심이었습니다. JTBC는 장시원 PD가 자신들이 소유한 프로그램 포맷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불꽃야구를 최강야구의 2차 저작물로 규정했습니다. 즉, 기존 프로그램의 창작적 요소를 변형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만든 것이라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입니다. 즉, 야구를 소재로 한 예능 프로그램이라는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최강야구의 기본적인 콘셉트 프로야구 선수와 아마추어 선수들이 팀을 이뤄 대결하는 구조는 단순한 아이디어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누구나 차용할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저작권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법원은 두 프로그램의 구조를 세밀하게 비교했습니다. 최강야구는 방송사 주도의 예능 포맷으로 정규리그 형식과 스튜디오 인터뷰 감독 중심의 연출이 결합된 형태였습니다. 반면 불꽃야구는 온라인 중심의 독립 예능으로 실제 아마추어 리그의 현장감과 선수 간의 인간적 서사를 강조했습니다. 촬영 방식, 연출 의도, 편집, 구성 등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장시원 PD가 JTBC 시절 제작한 영상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하게 봤습니다. 불꽃야구의 영상 자막, 그래픽 음악 등은 모두 새롭게 제작된 것이었고 이는 저작권 침해의 핵심 요건인 실질적 유사성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두 프로그램이 야구를 소재로 한 예능이라는 점만 유사할 뿐 창작물로서의 표현은 전혀 다르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결은 방송업계 전반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아이디어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풀어내느냐는 각자의 창의력이다. 이 말은 단순히 법적 논리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방송산업이 발전하려면 아이디어 자체를 독점하려는 시도를 막고 표현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된 것이죠. 장시원 PD는 법정에서 야구는 대한민국의 국민 스포츠이고 누구나 이 주제를 다룰 수 있다. 나는 다른 시각에서 같은 스포츠를 표현했을 뿐이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이 발언은 많은 제작자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이디어의 출발점은 같을지라도 그것을 영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수 있다는 메시지였죠.
결국 법원은 불꽃자구는 최강야구의 2차 저작물이 아니다라고 명시하며 JTBC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결정은 장시원 PD에게 단순한 법적 승리 이상이었습니다. 이는 독립 제작자가 대형 방송사에 맞서 창작의 자유를 인정받은 역사적 순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포맷 저작권이라는 개념도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방송 포맷은 통상적으로 기획 문서 시놉시스 세트, 디자인 게임 규칙 등의 요소로 구성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저작권 등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계 방송 시장에서도 포맷 보호는 주로 계약과 상호 신뢰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한국에서도 법원이 포맷 보호에 제한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시청자들의 시선은 법적 판단에서 대중의 판단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불꽃야구가 단순히 최강야구의 아류작인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감동을 주는 창작물인지는 결국 시청자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번 사건 이후 불꽃야구와 장시환 PD를 둘러싼 여론과 반응, 그리고 팬들의 평가가 어떻게 갈리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중의 반응은 즉각적으로 갈렸습니다. 일부 시청자들은 당연한 결과다. 아이디어를 가지고 싸운다는 건 무리다라며 장시원 PD를 지지했습니다. 반면 JTBC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시각도 존재했습니다. 최강야구를 통해 인지도와 자본을 얻은 사람이 비슷한 구조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 윤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법적으로는 JTBC의 논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이 분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법원은 JTBC와 장시환 PD 양측의 입장을 모두 고려했습니다. JTBC의 주장, 프로그램의 구조와 캐릭터 배치가 동일하다는 일부분에서 사실이지만 그것이 저작권 침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방송은 본질적으로 아이디어의 조합이기 때문에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결국 저작권 판단의 기준은 창작적 표현의 독창성이었고 법원은 불꽃야구가 충분히 독창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정에서는 JTBC 측이 프로그램의 세트 구성, 그래픽 스타일 경기 포맷 등을 근거로 들며 유사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장시원 PD 측은 야구 경기라는 장르 특성상 비슷한 시각적 요소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두 프로그램의 촬영 장소, 카메라 앵글 편집 흐름 연출 의도는 모두 달랐습니다. 특히 불꽃야구는 현장 중심의 다큐멘터리 스타일로 선수들의 감정과 인간관계를 강조하는 서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법원은 이런 점에서 표현의 독창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장시환 PD는 일단 법적 족쇄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JTBC가 본안 소송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가처분이 기각됐다고 해서 모든 법적 분쟁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JTBC는 향후 본안 소송에서 불꽃야구의 제작 및 방송 중단을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잠정적 승리에 불과하며 진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은 셈입니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불꽃야구는 제작을 재개했습니다. 장시환 PD는 우리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 시청자들이 판단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새로운 시즌 촬영을 강행했습니다. 그의 이 발언은 단순한 의지 표명이 아니라 제작자로서의 신념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그는 대형 방송사의 틀에서 벗어나 독립 제작자가 스스로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한국 방송계에서는 포맷 저작권 논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방송사들은 제작 계약 시 포맷 보호 조항을 강화하려 하고 독립 제작자들은 창작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연대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예능 프로그램의 분쟁이 아니라 산업 전체의 구조를 재편할 촉매가 된 것입니다. 또한 이 논란은 시청자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법적 판단을 넘어 창작의 윤리와 아이디어의 출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든 것이죠. 어떤 시청자는 불꽃야구는 최강야구의 연장선이지만 인간미와 현실성이 더 강하다고 평했고 또 다른 시청자는 비슷한 구도지만 JTBC보다 자유롭고 진심이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즉, 대중은 이미 프로그램의 본질적 차이를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표현의 차이가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형식은 비슷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감정의 결이 다르다면
그것은 새로운 창작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시환 PD는 바로 그 차이를 만들어냈고 그것이 불꽃자구의 존재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향후 본안 소송의 결과와 불꽃자구의 제작 방향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장시환 PD는 단순한 방송 연출가가 아니라 한국 예능 산업에서 창작 독립을 상징하는 인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논란 이후 한국 예능 업계 그리고 시청자들의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불꽃자구 논란이 커지면서 방송업계 전반에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적 분쟁이 아니라 제작자와 방송사 간의 권력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장시환 PD가 보여준 행보는 많은 후배 PD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방송사는 플랫폼일 뿐 콘텐츠의 본질은 창작자에게 있다는 메시지가 업계 안에서 회자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JTBC는 내부적으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작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예능 포맷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 구조를 재정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PD나 작가들에게 더 큰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즉, 방송사가 포맷 독점권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창작자가 자유롭게 새로운 시도를 할 여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이 오히려 창작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반면 독립 제작자나 크리에이터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특히 유튜브나 OTT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예능 제작자들은 드디어 한국에서도 법원이 아이디어와 표현의 차이를 명확히 인정했다고 반겼습니다. 그들에게 이번 사건은 법적 방패이자 창작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방송사의 지원 없이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시청자들의 반응 역시 흥미로웠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JTBC의 최강야구에 대한 애정을 유지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불꽃자구를 더 진심 있는 콘텐츠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JTBC가 만들어낸 세련된 포맷과 달리 불꽃야구는 거칠지만 인간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추어와 프로가 함께 땀을 흘리고 선수들이 직접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기존 방송에서 보기 어려운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SNS와 커뮤니티에서는 JTBC가 법적으로 졌지만 시청자 마음은 이미 불꽃야구가 이겼다는 평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불꽃야구는 JTBC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완전히 다른 팬층을 형성했고 자체 콘텐츠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팬들은 장시환 PD를 창작의 자유를 지킨 상징적인 인물로 부르고 불꽃야구의 출연진에게도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논란이 불꽃자구의 인지도와 조회수를 오히려 끌어올렸다는 사실입니다. JTBC의 소송 소식이 알려진 이후 불꽃자구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논란이 관심으로 관심이 시청률로 이어진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JTBC의 법적 공격은 불꽃자구에게는 역설적인 홍보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형 방송사와 독립 제작자의 싸움이 단순한 승패 이상의 상징성을 갖게 된 이유입니다. 한 방송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방송산업의 세대 교체를 의미한다. 이제는 방송국이 아니라 창작자가 중심이 되는 시대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한국 예능의 중심이 지상파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PD들의 독립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장시환 PD와 같은 인물이 있는 것이죠. 불꽃자구의 성공과 논란은 다른 제작자들에게도 분명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대형 방송사를 떠나도 자신만의 콘텐츠로 승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JTBC가 법적으로 제동을 걸었지만 창작의 에너지는 그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시청자들은 더 이상 방송사의 이름보다 콘텐츠의 진정성과 재미로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심은 앞으로 불꽃자구가 어떤 방향으로 진화할지에 쏠려 있습니다. 법적 논란을 넘어 콘텐츠 자체의 힘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선 것이죠. 다음 부분에서는 이번 사건이 한국 예능 산업 전반에 남긴 구조적 영향과 PD 장시환이 보여준 전략적 방향성을 분석하겠습니다. 불꽃야구 사건은 단순히 한 프로그램의 법적 논쟁을 넘어 한국 예능 산업 전반의 구조를 뒤흔든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방송사의 권한이 절대적이던 시대가 끝나가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장시환 PD는 그 변화를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JTBC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제작 환경을 개척했고 그 결과물인 불꽃야구는 창작자의 독립선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사건을 통해 가장 크게 부각된 것은 포맷 저작권의 한계입니다. 지금까지 방송사들은 포맷을 일종의 자산으로 취급하며 외부 유출을 막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포맷은 구체적 표현이 아니므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결정은 향후 제작자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줬습니다. 즉, 특정 아이디어나 구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스토리텔링과 감정의 결이 창작의 본질이라는 점이 명확해진 것입니다. 장시환 PD는 이번 사건 이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작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온다. 방송사가 아니라 콘텐츠를 만드는 이들이 중심이 돼야 한다. 이 발언은 방송계 내부에서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수많은 PD와 작가들이 장시환 PD의 사례를 보며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한국 예능이 앞으로 더 다양한 플랫폼과 제작 구조로 확장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번 사건은 새로운 긴장 관계를 만들어냈습니다. 방송사들은 더 정교한 계약서를 준비하며 포맷 보호 조항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제작자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이번 승리가 창작자들의 완전한 해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앞으로의 싸움은 더 복잡하고 전략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불꽃자구의 성공은 이론적 논의에 현실적 설득력을 부여했습니다.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의 본질적 차이를 체감했고, 그로 인해 불꽃야구는 법적으로 다른 프로그램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다른 이야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법이 아닌 대중이 진짜 판결을 내린 셈입니다. JTBC가 주장한 저작권 논리보다 장시환 PD가 보여준 창작의 진심이 더 강한 힘을 발휘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사건이 해외 방송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예능은 이미 글로벌 포맷 수출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은 포맷 보호보다 창작 표현의 자유를 우선시한 드문 사례로 평가됩니다. 외신에서는 한국 법원이 포맷 저작권보다 창작의 자유를 인정했다는 논평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한국 방송 산업이 세계적 기준에서 창작 친화적인 환경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번 사건이 남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아이디어는 누구의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창작자의 몫이다. 장시환 PD는 이 원칙을 자신의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불꽃자구는 단순히 JTBC에 맞선 프로그램이 아니라 독립 제작의 가능성을 상징하는 실험이자 선언이었습니다.